안녕하십니까, 조현덕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8분, 물론 늦은 밤 8시 28분입니다. 10시 28분입니다.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뭐 이 시간 10시 좀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조금 습관적으로 좀 늦게 잠자리에 드는 편입니다. 12시 전에 자본 적은 없고요. 보통 어떤 때는 1시 넘어서 2시 넘어서 잘 때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시간에 그래도 조금 조용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일을 보기는 좀 편한 시간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시장의 어떤 시황적인 흐름, 그 다음에 뭐 저번 3일절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서 조금 매수하면 좋은 그런 종목 한 3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죠. 오늘은 뭐 시황이라든지 어떤 종목 얘기는 좀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드렸으니까 빼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분할 매수의 개념, 그리고 밑에 제가 서브 타이틀로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또 길게 설명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분할 매수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분할 나누어서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한 자리에서 매수할 만큼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누어서 매수한다. 물론 이제 그 몇 차례라는 것이 뭐 종목에 따라서, 아니면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매수하는 기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횟수가 또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상황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하튼 분할 매수라는 거는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매수한다. 뭐 말뜻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말뜻 자체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그 전문가분들이 뭐 종목을 뭐 리딩하고 그럴 때요. 또 뭐 리딩을 하지 않더라도 뭐, 뭐 얘기할 때 보면 분할 매수하라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분할 매수하라, 분할 매수하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분할 매수 자체가 그렇게 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뭐 얘기할 거 내용은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분할 매수의 뭐 개념은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분할 매수가 아닌 그런 뭐 아닌 분할 매수, 그렇죠? 분할 매수가 아닌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조 대표 말이 맞네. 그런 공감을 분명히 하실 건데, 제가 하여튼 오늘 뭐 특별히 제가 뭐 특별히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뭐 분할 매수라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 따로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제가 지금 하나 만드는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을 분할 매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서브 타이틀로는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어차피 나눠서 매수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떨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그게 갑자기 시장에 뭐 좋지 않아서,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종목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뭐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0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10,000원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물량을 더 사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10,000원짜리 처음에는 살 때는 평균 단가가 10,000원이었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거기서 물량을 더 사가지고 단가를 뭐 9,000원에 만들든지 뭐 8,500원에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평균 단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것이 이제 물타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좀 약간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분할 매수의 개념에 대해서 뭐 어렵지 않은 거지만은, 실제로 제가 시장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잘 한번 머리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어떤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종목의 성격,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시장 상황, 그렇죠? 시장 상황이 빠르게 위로 뭐 가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급락하는 장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하락하는 장도 있고, 천천히 상승하는 장도 있고, 그리고 종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뭐 천천히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여튼 종목도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도 그러한 그 장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의 움직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수가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뭐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러한 그 개념에서의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분할 매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된 분할 매수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제가 그 분할 매수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가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느냐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넥센 타이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 이 분할 매수에서 좀 추세, 여러분들 추세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추세,
이 추세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은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지속적으로 그렇죠?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뭐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잠시만요. 일정한 그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 등락을 보여주는 그렇죠? 위아래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또 있어요. 그런 구간 이런 박스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그 다음에 이런 하락하는 종목, 그 다음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물론 당연히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뭐 횡보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지요. 근데 뭐 어떤 종목이 하루 떨어졌다, 하루 상승했다, 뭐 하루는 보합이다. 이게 사실은 뭐 추세가 아니라 추세라는 거는 한 번 방향을 잡게 되면 상당 기간,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 한번 그 추세라는 게 상승 추세를 한번 그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 추세가 상당 기간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매일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드려도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렇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점도 계속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고점도 낮아지고 그렇죠? 저점도 계속 낮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락 추세라는 것도 잠깐 하락하는 거는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언제 하락이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를 보시면 가장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넥센 타이어를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일봉 보셔도 되지만은 한번 제가 주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봉. 여러분들이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봉 넥센 타이어에 보게 되면 요때 이 주봉입니다. 요때 이 3봉을 만들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3봉 전형적인 뭐 쌍봉이든 삼봉이든 그 다음에 쌍봉을 만들건 아니 또는 삼봉을 만들고 하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삼봉을 만든 다음에 삼봉 이렇게 지금 삼봉입니다. 이렇게 삼봉을 만들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을 보세요. 얘가 이때부터 그렇죠? 여기에서 고점을 잡고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살짝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은 요때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그렇죠? 계속 하락을 하죠, 여러분들. 이 넥센 타이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이때 그 최고 고점을 잡았던 게 이게 몇 년도였었냐면요. 여기 삼봉의 제일 마지막 이게 2012년 6월이란 말이에요. 2012년 6월이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자그만치 그렇죠? 8년 전이죠. 8년 전에 고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반등도 나왔어요. 그냥 떨어지진 않아요. 주가라는 게. 그렇죠?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8년 거의 연수로 보게 되면 8년 동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8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넥센 타이어가 현재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현재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런 과정에서 진행돼서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과정을 겪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자리에 있었다 요때 아니면 뭐
요런 자리에 있었다. 아니면 내가 한 요런 자리에 있었다. 아니면 뭐 요런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당시에 만약에 넥센 타이어를 이 당시에 갖고 있었고 아니면 이 당시에 갖고 있었고 이 당시에 갖고 있었고 이 당시에 갖고 있었으면 설마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넥센 타이어를 내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왜? 넥센 타이어가 사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사실은요. 예, 실적도 괜찮고 여기서 지금 뭐 기업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매년 2016년보다 2017년에 매출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작년에 보면 매출 증가했고 그러면 뭐 여기서 보면 요거 잠깐 뭐 영업이익이 잠깐 2016년이 제일 영업이익이 좋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2012년보다 그렇죠? 지금 2019년 이럴 때가 2018년이나 2017년보다 영업이익이 좋았고 그렇죠? 뭐 실적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유럽 같은 데서는 넥센 타이어가 나름대로 상당히 영업력도 좋은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얘가 이 고점이라는 게 뭐 2만 1,000원대, 2만 2,000원대였었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5,000원대 아니면 그 이하 뭐 예를 들어서 13,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그때 관심을 만약에 가졌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뭐 한 번에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분할 매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번에 아니면 뭐 한 달 내내 뭐 야금야금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추세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종목은 추세가 여기서 보다시피 추세가 계속 8년 동안 그렇죠? 8년 동안 하락을 하니까 이거를 뭐 야금야금 분할 매수 하는 이상은 뭐냐면 계속 고점이 그렇죠?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점이 그렇죠? 8년 동안 중간중간에 반등은 하지만은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죠. 저점도 그렇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거야. 지금도 현재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내가 분할 매수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했다고 치더라도 할 때마다 손실이 커지는 거죠.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100주를 샀어.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 분할 매수를 해. 그러면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올바른 분할 매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이 종목은 분할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왜? 분할 매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은 얘가 바닥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종목이 어디가 바닥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닥을 잡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한도 바닥을 찍고 이제는 추세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반등을 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때 그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냥 뭐 많이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야, 얘가 한때는 뭐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박앤세일이네. 예? 너무 싸니까 주워야 되겠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락을 가고 있어요. 그거를 분할 매수한다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이요. 왜? 계속 지금 추세가 하락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넥센 타이어를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겠죠. CJ 그 CJ도 한번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쌍봉이죠. 그렇죠? 쌍봉인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언제예요? 이게 2015년 12월 달이 고점이었었네. 최고점. 그렇죠? 물론 뭐 여기 그 직전 고점 여기 주봉상에 여기 고점도 하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때가 가격이 자그만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84,000원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84,000원 이상. 그런데 얘 지금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이게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2012년이죠. 아니. 15년. 그렇죠? 2015년. 2015년. 그렇죠? 2015년 12월이 고점이었었단 말이죠. 12월이. 그때 여기 고점에서 계속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한번 조금 반등은 했어요. 그렇죠? 살짝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죠.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했다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주봉상의 위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오늘 종가가 얘가 21,950원이면 야, 얘가 한때 고점이 84,000원 이상이었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게 몇 월 달이에요? 요게 작년 뭐 한 3월 달쯤 되겠네요. 그때 가격이 대략적으로 뭐 한 3만 뭐 한 5천 원대. 그렇죠? 그때도 3만 5천 원대도 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가 지금 바닥을 잡았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게 바닥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제가 보시게 되면 얘가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한 정도 있었고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데도 너무 단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볼린저 밴드 주봉상에 보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지금 하단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 차트의 모양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상승 반전했다는 추세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할 매수를 해서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그러면 얘를 정말 매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을 이제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바닥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아 그때 거기가 바닥이었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런 위치가 요때만 있어도 뭐 물론 뭐 정말 차트를 잘 보시는 사람들은 이런 위치가 바닥이었다는 거를 감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었었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위치 자체가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건 맞지만은 여기가 바닥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언제 매수하느냐? 바닥을 찍고, 그렇죠? 근데 그 바닥을 내가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바닥을 찍고 추세가, 다시 말해서 여기는 추세가 뭐였었다 그랬어요? 하락 추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그렇죠? 마감한 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면 추세가, 그렇죠?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게 뭐냐면 뭐 어저께처럼 얘가 잠깐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 아니라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절대 분할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내가 처음에 뭐 100주를 샀어요. 아니면 뭐 10주를 샀다가 치더라도 좋아요. 그러면 10주를 처음에 샀다가 그 다음에 뭐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 또 20주 사요. 어차피 얘는 추세가 하락이니까 다다음 날 사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며칠 있다가 또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사면 얘는 추세가 하락이니까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는 싸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렇죠? 분할로 싸게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사면 살수록 손해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도 볼 줄도 모르면서 이거를 차트도 볼 줄도 모르면서 그냥 분할로만 사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분할로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사면 살수록 손실이 커지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CJ 플래시 웨어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뭐 제가 어디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이제 못 하죠. 예. 근데 거기서 그 뭐 다루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 물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종목도 한 몇 종목 있었어요. 한두 종목 정도. 깜빡이. 예,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계속 추세가 하락해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주식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 그건 이제 상하 등락이죠. 근데 추세가 하락인 종목을 분할 매수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주식조차도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원래 좀 떨어져도 그냥 뭐 손실 난 거 뭐 그냥 감안해서 그냥 버티는 거는 자신 있어. 난 누구보다도 버티는 거 하나는 누가 뭐래도 자신이 있어. 주식을 뭐 버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실 계속 나면서 버틸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 사서 수익 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설사 내가 모아간다. 모아가는 자체가 무슨 뭐 손실폭을 키우면서 모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사면 살수록 손해니까. 그럼 그걸 언제 산다?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도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시켜 드리면 이게 잘못하다가 또 이게 무슨 누구를 또 비난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하락인 종목은 절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언제 매수하느냐?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근데 그 바닥을 찍은 게 그 자리는 그게 바닥인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아까 그 넥센이었어. 아니 저기 이거였었나? 잠시만요. 이게 아니었었나? 아까 어디서 봤는데? 아,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추세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가, 뭐, 여기서 잠깐 보죠. 여기서. 이게 워낙,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요렇게. 요 기간이 얼마예요? 요게 지금 요 기간도 되게 기네요. 요것만 해도 벌써 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 지금 넥센타이어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주봉이기 때문에 요 기간만 해도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대략 지금 1년하고도 한 2, 3개월 1년하고도 한 2,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엄청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조차도 1년 2개월 또는 1년 3개월 동안 계속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했다 그러면 1년 3년 혹시 뭐 1년 3개월 동안 분할 매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도 뭐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어떻게 뭐 한 주씩 1년 3개월 동안 사?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게 결국은 여기서 이제 1년 3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락을 멈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락을 멈출 텐데 여기서 잠깐 보죠. 제가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이란 말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그렇죠? 얘는 계속 이 구간에서 계속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선을 이렇게 거놨죠. 선을 이렇게 거놨는데 요게 이제 추세 하락선이죠. 추세. 그렇죠? 1년 3개월 동안 하락한 추세 상단이죠. 여기를 돌파 나왔잖아요. 돌파. 그렇죠? 이 돌파 나온 게 추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왜? 이제는 여기 이 구간에서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1년 3개월 동안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해서 물론 뭐 안 팔고 여기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완전히요. 진짜 초대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종목을 다 샘플을 보여주다 보면 이게 너무 적나라해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방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추세가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분할 매수를 할수록 그렇죠?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손실 뭐 망하지 그러니까 꼭 뭐 내가 망한다는 표현은 약간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게 혹시라도 뭐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언제 올라갈지 기약이 없는 거죠. 방금도 보셨잖아요 아까요. 8년씩 떨어지는 거 막 오랫동안 뭐 몇 년씩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 2개월 참다가 3, 4개월 참다가 올라가면 그것도 뭐 그나마 참을 수는 있겠는데 몇 년씩 떨어지는 거 어떻게 참어? 10년이면 요새 강산도 변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추세가 하락인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 그거는 계속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추세가 상승인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분할 매수라는 거는 추세가 최소한도 추세도 그래요. 이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장기 추세로 보면 그것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최소한도 추세가 단기 추세라도 아니면 중기 추세라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삼성전자도요 참 좋은 주식이지만은 좋은 주식이지만은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이 구간에서 그렇죠?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이 기간을 보세요. 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이 기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떨어진 기간이 얼마 동안 떨어졌어요? 자그만치 2018년 그렇죠? 18년. 그 다음에 여기서 2017년이 되겠네요. 2017년부터 그렇죠? 2017년 11월부터.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계속 물론 중간에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개월 동안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2개월 요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 당연히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단기로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을 할 때 그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가서 단기 반등할 때 반등폭 따먹으려고 들어가면 그건 수익이 날 수 있지만은 일단 이 그림에서 사실 추세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장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를 분할 매수로 하고 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매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지금 언제부터예요? 뭐 최소 여기서는 또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박스권이 몇 년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이 또 유지가 되지. 이 구간에서는 또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이런 식의 그렇죠? 이런 식의 박스권 매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고점에서는 단기 매도, 여기 저점에서는 매수 이러면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여기서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추세가 상승으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일봉보다는. 한번 제가 주봉을 한번 열어보죠. 주봉을 보면 주봉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구간 이게 사실 이게 보게 되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아까 제가
1년 2개월인가요? 그렇죠? 1년 2개월 이상 하락했던 구간. 근데 이게 길게 보면 계속 그렇죠. 길게 보면 계속 이렇게 저점이 이것도 비록 1년 2개월 동안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상승으로 가는 과정이었었다는 얘기죠. 이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하지만은 내가 이 구간에 1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분할 매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죠? 이런 구간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선을 긋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지는데 이런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만 해도 벌써 이게 이제 기간이 벌써 이게 보게 되면 자그마치 거의 1년 4개월 이상 될 것 같아요. 대충 1년 4개월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밀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얘는 여기서 거의 20일 이평선 여기서는 이제 20주선이 됩니다. 주봉이니까 20주 이평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고 계속 얘가 1년 자그마치 1년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를 계속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한 사람들 홀딩을 했으면 대박 먹은 거죠. 여기까지요. 그렇죠? 대박 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일봉을 잠깐 뭐 열어보면 뭐 최근 흐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뭐 예를 들기에는 조금 단계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한번 이걸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포스코 케미칼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은 얘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렇죠? 고점을 만들면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도.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돼. 왜? 매수를 하면 할수록 얘는 손실이 커지는 거죠. 이 구간에서. 그렇죠? 그러면 언제 얘를 매수를 하게 되는 그 위치가 어딥니까?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거놨는데 그렇죠? 추세선을 이렇게 거놨잖아요. 이렇게 얘가 제가 대충 지금 근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대충 걷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걷어요. 그러면 추세를 돌파했던 자리가 지금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특히 여기서 또 박스를 보였던 구간이 있어요. 박스를 보였던 여기. 그렇죠? 이런 박스를 보였던 요 구간 있죠. 여기를 돌파했던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일봉이네요.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좋은 구간이 되는 거죠. 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요 당시에는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좋은 설명하기에 분할 매수로 좀 설명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얘는 왜냐면 이 음봉이 나와도 상승 음봉이야. 이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트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좋지 않고요.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 LG화학 같은 거 볼까요? 삼성전자를 갖고 삼성전자 갖고 예를 들죠. 삼성전자를 갖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요 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 요 종목이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근데 요 자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뭐 삼성전자 100만 원 사시는 분들 없죠. 더 많이 사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한 자리에서 매수하면 얘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얘가 여기까지 왔어, 단기적으로. 근데 내가 여기서 왠지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얘가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그렇죠? 밀리면 내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손실이, 여기서 산 거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밀릴 때마다 야금야금 이렇게 여기서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획하기가 좋아요. 제가 그랬죠. 저번에 그 분할 매수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0원과 8,000원 사이, 아니면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겠다 하는 어떤 가격과, 그렇죠? 폭이 딱 정해지죠. 일정 어느 정도 정해지죠.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차트를 보면 정해진단 말이죠. 그 구간에서 내가 일정하게 밀릴 때마다 주식을 분할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분할 매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물론 여기서 한 방에 매수를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지나간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올라간 거로 보이지만은 얘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요날 어떻게 확신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얘는 추세가, 그렇죠? 추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추세가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추세가 왜 이렇게 선이 왜 이래?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는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락 추세하고는. 하락 추세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내가 설사 좀 일시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조금 밀리더라도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한 번에 했다가 이렇게 밀리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락 추세는 이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상승 추세도 한번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으면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게 추세예요.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라고. 한동안 그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진다고, 언젠가는 그 하락 추세가 멈출 날이 오겠지. 하지만은 내가 언제 멈출지는 모르는 거예요. 멈춰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지만 그때 얘가 이제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됐구나를 아는 거지. 추세가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언제 얘가 하락을 멈출지 모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이건 되게 또 복잡해져요. 왜냐면 같은 이 삼성전자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일봉상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인데 또 분봉으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30분 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30분 봉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30분 봉에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들 수가 있다고. 단기 추세를 일봉보다도 더
세분화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또 분할 매수 구간을 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소한도 내가 매수할 종목이 분할 매수할 종목이 추세가 상승에 있는 종목인가 하락에 있는 종목인가가 상당히 그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우한 그렇죠?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크게 밀렸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렇죠?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물론 분할 매수를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워낙 떨어지는 폭이 크게 떨어지니까 물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거지만은 시장 자체가 크게 폭락을 하는 경우에는 급락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어떤 정상적인 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도 1, 2% 조정을 받는데 어떤 때는 막 이런 종목도 4, 5% 이상 뭐 5, 6% 이상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장 자체가 지수가 크게 밀리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럴 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지 안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그 위치를 조금 기다리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급락이 진정되는 걸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또 필요한 거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회원님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 때 분할 매수 당연히 분할 매수가 필요하죠.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분할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방금도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분할 매수는 나름대로 지금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추세가 상승인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그런데 이 물타기라는 건 바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물타기는 사실은 이게 물론 물타기가 그렇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뭐 분할로 매수하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거 그게 사실 분할 매수인데 이 물타기라는 개념은 솔직한 얘기로 아까 추세가 하락인 종목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처음에 샀는데 10,000원에 샀어. 근데 얘가 7,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7,000원에 한번 물량을 또 사가지고 단가를 한 8,000원 정도 맞춰놔. 그거는 사실 그게 물타기라고. 근데 얘는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물을 타도 소용이 없어. 왜?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놔도 그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다가 물타기 하다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물타기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 왜? 이 사람은 물타기를 이 종목 자체가 추세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트를 보면 그게 추세가 하락인지 아니면 상승인지 사실 추세 선만 그어보면 알거든요. 물론 이제 추세 그 선 긋고 뭐 추세를 공부를 물론 하면 쉽게 글 수 있고 추세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것도 모르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추세가 하락인 종목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타면 그거보다 더 내려갈 확률은 매우 높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물타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안 좋은 매매 습관이다. 물타기는 추세가 하락인 종목의 단가를 낮추는 게 물타기고 상승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거는 그거는 분할 매수예요. 그건 물타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분할 매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도 단기 고점에서 내가 혹시라도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밑으로 밀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가시겠죠.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접근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수해라. 근데 그 말은 많이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알 거라고 해서 그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분할 매수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을 보면 의외로 그런 걸 안 따지고 무조건 분할 매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분할 매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쉽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세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하락 추세라든지 상승 추세라는 거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추세가 상당히 오래 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보셨잖아요. 막 8년씩 계속 하락하고 5년씩 하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 저게 뒤지면 10년 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두룩해요. 지금도 계속 ING 진행형. 그렇죠? 상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할 매수를 최소한도 들어가실 때는 내가 매수할 종목이 추세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그리고 아까도 이제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추세라는 게 단기 추세가 있고 그 단기 추세도 예를 들어서 일봉상의 단기 추세도 있고 또 분봉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분화된 또 단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추세 공부를 따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추세에 대한 공부를. 그 사실 추세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제일 이렇게 흔하게 보는 게 차트를 딱 켜놓고 나서 거기다 선 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을 제대로 그으면요. 그 선은 돈줄이에요, 여러분들. 돈줄. 선을 아무렇게나 그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은 제대로 그으면 그거는 돈줄이라고. 선을 딱 그으면 그 돈줄. 요런 자리에 오게 되면 매수짜리. 요런 자리가 오면 매도짜리. 그 돈줄이에요.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그건 돈줄이지. 그래서 그 추세 그 선 긋는 거, 추세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우리가 매매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기술적 분석의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분할 매수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할 매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나눠서 사는 그런 매수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분할 매수를 그냥 나눠서만 산다는 그 개념 하에서 아무 종목이나 나눠서 사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할 매수를 할 때 절대로 하락하는 그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 안 된다.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턴했을 때, 그렇죠? 추세가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추세가 하락인 진행 중인 종목을 분할 매수했다가는 그거는 언제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 분할 매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